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테크, 비즈니스,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노벨문학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출판계는 모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어도 그 작가의 작품이 한국에 번역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이게 노벨문학상 탔다고 책이 잘 팔리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노벨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 같은 경우는요, 번역된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출판계는 와, 노벨상이 있고 바로 책이 있으니까 정말 잘 팔리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노벨상 수상작이라면 일단 한번 사서 읽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딱히 뭐 상 탔다고 사서 본다? 이런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상을 타면 이거 좀 어려운 작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선입견이 생겨버렸는데요. 마치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고 그러면 그 영화들은 좀 재미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한번 어떤 작가인지 이 콘텐츠를 보고 들어보시고요. 직접 읽어보실지 아닐지 결정하시라고요. 빠르게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표작 중에 속하면서도 짧아서 가볍게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에요. 굉장히 짧죠? 먼저요, 아니 에르노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에세이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쯤 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유행을 오토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서전을 뜻하는 오토바이오그래피와 소설의 픽션을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겠죠.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약간의 상상을 가미한 식으로 창작되는 소설 작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 에르노는요,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을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 약간의 상상도 더하지 않고요, 철저히 자신이 경험한 것만 쓰는 작가이긴 합니다. 이 책 단순한 열정도 그렇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문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줄거리 자체는요, 유부남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이혼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랄 것도 없습니다. 그 남자를 기다리고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 남자와 같이 시간을 보낸 경험들을 마치 일기처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외국인이었던 그 남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요, 이 여자는 혼자 남겨지게 되는 거죠. 줄거리를 굳이 정리하자면 이게 다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단순한 열정을 소설로 만들었을 때, 그 소설이죠.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그 장면이거든요. 이 영화 스틸을 보시면 어떤 분위기의 작품인지는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줄거리가 중요한 작품이 전혀 아니에요. 이 작품에서는요, 완전히 날것의 사랑에 빠진 여성의 심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 철저하게 객관화되고 꾸밈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요, 본능적이기만 한 그 심리가 이 소설의 진짜 핵심인 거죠. 한 남자를 사랑하는 감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번은 TV에서 쿠바 무용단의 무용수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남자가 단지 쿠바에 가본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무용수와 그 남자가 한 호텔방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 광적인 집착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중에는요, 그 사람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요, 그와 헤어질 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결국에는요, 자신이 그 사람 곁에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 곁에 머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지나치게 사랑에 빠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설의 프롤로그로 제일 앞에 붙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연히 TV에서 포르노 영화를 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음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먹는 먹방, 이런 방송을 흔히 푸드 포르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포르노라는 용어는요, 꼭 성적인 어떤 영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날것에 적나라한 것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소설은요, 사랑이라는 열정, 그 심리의 포르노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심리를 너무 적나라하게 날 것 그대로, 그리고 좀 지나친 게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요,
특히 좀 어릴 때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 가는 지점도 꽤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재지 않고요. 그냥 정말 사랑이라는 그 열정만으로 불타는 시절, 그 순수한 감정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소설은 첫사랑의 그 아슬한 열정들을 생각나게 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여기서의 사랑이 기본적으로는 유부남과의 사랑이라는 불륜에 기반하고 있었고요. 그 주체가 대학 교수이면서 유명 작가인데 이 작가는요.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유명한 대학 교수가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 그걸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1991년에 나왔는데 그때 프랑스에서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고딩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요. 24살 연상인 고등학교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재밌는 게 그 선생님의 첫째 아들이 마크롱보다 2살 많았다고 하죠. 무엇보다 그때 이 선생님은요. 남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불륜이었던 거죠. 이 선생님이 지금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륜이 실제 결혼까지 간 건데요. 이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프랑스도 생각해보면 참 오픈마인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에르노 같은 작가가 단순한 열정, 이런 소설로 프랑스 사람들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또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신이 경험한 것만 쓰는데 그 소재에 제한이 없고요. 솔직함을 넘어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적나라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을 가졌다라는 평을 듣는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요. 흔히 생각하는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요. 한번 읽어보시면 글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우면서도 낯선 모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한 글쓰기, 객관적 글쓰기 같은 새로운 시도와 성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야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상탄 작품들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벨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의 작품 중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단순한 열정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 구독자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이죠. 지구인 여러분의 요청이 빗발칠 경우에 조금 더 들어가서요. 아니 에르노의 또 다른 대표작, 사실 이게 좀 더 대표작일 수는 있는데 이 세월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보단 조금 두껍습니다. 단 요청이 빗발치는 경우에만요. 좋아요와 구독에 보내는 열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